보시면 지금 24번에 뭐라고 쭉 나와 있는데 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xy가 실수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보면 만약에 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뒤에 게 없어. 이 뒤에 게 없고 얘만 있어. 그럼 얘의 최소값은 몇인 거야? 얘의 최소값은 0이에요. 왜? x에다가 5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냥 둘 다 0이 되니까 0일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면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 볼 거냐면 x, y라는 어떤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점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식이 얘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로 x, y라는 어떤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식이 얘인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야? x, y가 어디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볼게. x, y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여기 있어. 얘가 5, 마이너스 2라는 점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3, 4라는 애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3, 4라는 애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저 식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라고? 이 둘 사이의 길이와 이 둘 사이의 길이를 더한 게 얘인 거야. 괜찮니? 근데 내가 x, y를 여기다가 찍었지만 x, y가 임의로 그냥 찍은 것 뿐이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거든? 맞잖아.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어. x, y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야.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얘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x, y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x, y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우리가 항상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도형의 이동에서도 나올 거예요. 결국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을 구하고 있는 거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에 대한 무슨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거리가 뭐가 될 때가 가장 좋느냐? 그 거리가 직선이 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해서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갈 거야. 이 거리의 최단 거리를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학교가 어디 있으면 좋아? 집에서 학원 가는 길 사이에 있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결국 거리의 합이라는 건 그리고 그 거리의 합의 최소값 또는 최단 거리를 구해라라는 건 그 거리들의 합이 뭐가 되면 좋아? 직선의 형태를 띠면 좋다고. 가는 길에 있으면 좋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되고 싶어. 그러면 x, y가 어디 있으면 돼? 얘부터 얘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으면 된다고. 지금 내가 그림 그린 것처럼. 결국 뭐가 돼? 얘의 최소값은 결국 뭐가 됐냐? 5,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 4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선분의 길이. 왜? x,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정확한 x, y의 위치는 몰라.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으면 그게 최소값인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루트에 5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8의 제곱 64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4니까 6, 6에 36 해서 루트 100 즉 10이 답인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 최소값을 구할 때는 추면 얘기하세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가 될 때가 가장 좋다?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직선의 형태. 그러니까 돌아가면 오래 걸리잖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또 중간고사 때 되면 많은 부분을 까먹을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게 머릿속에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알고 있으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단 거리를 구하겠다는 건 돌아가면 오래 걸린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직선으로 바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24번 문제는 얘들아 학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야. 많이 나와요. 24번 문제 같은 건.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25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다. A와 B가 지점 O로부터 각각 북쪽으로 10km, 서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A는 남쪽으로 시속 3km. 그러니까 요런 시속, 뭐 분속,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시간을 t로 미지수로 설정을 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1학기 때도 2차 함수 뭐 최대 최소 찾으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애예요. 그래서 시속, 분속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얘는 시속이니까 t 시간을 우리가 미지수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km였다고. 맞지? 그런데 A가 어떻게 된다고? 1시간당 3km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T시간이 흘렀어. 그럼 얼마나 움직였겠어? 당연히 3T만큼 움직였겠죠. 그치? 그럼 원래는 몇 콤마 몇이었고 0, 10이었고 원점에서 10만큼 올라간 거니까. 근데 3T만큼 움직였으니까 얘의 좌표가 뭐가 됐을 거야? 10-3T로 바뀌었겠죠. 10에서 출발해서 3T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B라는 애는 왼쪽으로, 서쪽으로 5km니까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된다? 동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시속 4km래. 그러면 T시간 후에는 몇 킬로미터 움직였겠어? 4T만큼 움직였겠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몇만큼 증가했겠구나. 4T만큼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속도의 얘기가 나오면 꼭 시간을 그냥 미지수로 설정하고 푸시면 된다. 그래놓고 뭘 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피타고라스 쓰셔도 되고, 피타고라스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셔도 됩니다.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에 지금 0에서 얘니까 빼시면 그냥 마이너스 5 플러스 4t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0에서 얘니까 그냥 그대로 10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얘는 16t제곱에 9t제곱이니까 25t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100t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25에 100이니까 플러스 12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 25로 묶이네. 얘는 25로 묶어보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5가 될 거고 우리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맞지? t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2차식의 최소값은 어디서?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t가 몇일 때? t가 2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맞지? 그래서 만약에 최소일 때의 t값을 구해라 또는 몇 시간 후가 최소냐? 라고 물어보면 2시간 후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우린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2를 다시 집어넣으시면 얘는 뭐가 된다? 4에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1. 그래서 25 곱하기 1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5니까 답은 5겠지. 또 이 흥분해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흥분해가지고 답 쓰지 마. 루트 25니까 5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그 스텝 2까지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는 같이 풀고 당연히 실력업 문제도 다음 시간에 풀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실력업 문제는 내가 한번 풀어줬으니까 풀어준 거 토대로 다시 한번 따라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원래는 내분점이 있었고 외분점이 있었어. 그런데 외분점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졌어. 그래서 내분점만 남았어. 그래서 사실 외분점이 어렵거든. 외분점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싹 사라지면서 쉬운 것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분점은 뭐냐? 사실 이제는 원래 내분점에서 요 내자라는 게 외분점과 반대 개념으로 적혀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어차피 사라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뭐에 집중해서 보면 되냐면 얘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분자가 뭐야? 나누는 거죠? 그치? 선분의 그럼 내분점은 뭐야? 선분을 둘로 나눈 거 말하는 거야. 끝이야. 그거 말고 없어. 알겠지? 원래는 내분점, 외분점에서 두 가지가 있어서 저 한자가 중요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분자만 기억하시면 돼. 뭐 한다? 선분을 나누겠다. 선분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이라는 애가 있고요. 쭉 가서 여기 어딘가에 뭐 7,0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는 몇이야? 6이지? 6을 내가 둘로 쪼개볼 거야.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 여기 3,0을 찍어볼게. 그럼 몇과 몇으로 쪼갠 거야? 2와 4로 쪼갠 거죠. 그러면 얘를 비율로 따지면 1대 2로 쪼갠 거지. 2와 4니까.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분에 대한 1대2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고 쭉 가서 B라는 점이 있고 내가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을 찍었어. 그래서 P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M 대 N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것 말고 없어. 그럼 지금부터 우린 뭘 해볼 거냐면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볼 거야. 우리가 지금은 얘 1,0이고 7,0이고 그 가운데 있는 1대2 내분점을 찾으면 3,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왜? 값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A라는 점은 x1이라는 점이야. 일단 y좌표는 뺄게요. 또 B라는 점은 x2라는 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의 좌표, x라는 좌표가 뭔지를 알고 싶다고. 근데 P라는 애는 뭐라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라고. 근데 M 대 N이 뭘 의미한다고? 길이의 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x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니?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2-x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맞아? 근데 얘 대 얘가 뭐라고? M 대 N이라고요. 쓸게요. x-x1 대 x2-x는 M 대 N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제 비례식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곱하겠네? 곱해봐. 이렇게 곱하시면 mx2-mx는 nx-nx1 이렇게 될 거고 우리 결국 뭐 구하고 싶은 거라고? x 구하고 싶은 거라고. 맞죠? 그럼 x로 묶어볼게. 이렇게 넘기면 m 플러스 n의 x는 얘 반대로 넘기면 지금 얘부터 그냥 그대로 씁시다.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쓰겠죠? 그냥 그대로 넘기면 그러면 결국 x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n 플러스 m 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는구나 라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내가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것 자체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냥 길이 b 찾아가지고 가운데 좌표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1, 여기 1이 있고 뭐 7이 있어. 그 둘의 중점은 뭐야? 중점 몇 콤마 몇이겠어? 뭐 4,0 그냥 4가 되겠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운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야? 전부 다 숫자를 줘. 숫자를 주고 그거에 중점 찾아봐 뭐 이런 문제 있었다고. 근데 그거를 뭐로 바꾸는 게 수식으로 바꾸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두 점에 대한 m 대 n 내분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해. 근데 이 상태 그대로만 보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살짝 변형해 볼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분모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에 얘의 자리를 바꿔볼게. mx2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둘의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2m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곱하기니까.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그대로 써. nx1. 그럼 어때? 뭐가 보여?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이 똑같지? 맞죠? 분자 분모에 똑같은 게 있지? 약분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약분 안 돼. 묶인 게 아니니까. 잘 봐. 똑같은 게 있고 앞에는 x2가 곱해져 있고 뒤에는 x1이 곱해져 있어. 맞지? 잘 봐. x1 쪽에 가까이 있는 게 m이고 멀리 있는 게 n이지. 근데 얘와 뭐가 곱해졌다고? 멀리 있는 게 곱해졌다고. 맞아? 또 x2 입장에서 멀리 있는 게 m이잖아. 이렇게 곱해졌다고. 뭐가? 분자가. 이해가? 잘 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얘를 일단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 몰라. 얘를 구하고 싶어. 1대2 내분점이야. 그럼 어떻게 쓴다고? m 플러스 n을 일단 쓰라고. 순서대로 써.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를 그대로 쓰는 거야. 일단 분자 분모에 똑같이. 근데 1과는 누가 곱해진다고? 멀리 있는 게 곱해진다고. 이렇게. 또 2와는 멀리 있는 게 곱해진다고요.
이해가?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 나오니? 9 나오고 얘 3 나오지? 그럼 3분의 9니까 얘가 3이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공식을 무작정 외우지 마. 어차피 뭐야? 공식을 가지고 좌표를 구해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 적용하기 쉽게 외워야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 비율을 그대로 쓰고 더해서. 앞뒤로 곱해줄 건데 어떻게 곱한다? 먼 쪽을 곱한다. 반대쪽에 있는 걸 곱한다. 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게 곱해지는 이유가 뭐야? 비례식의 원리 때문이야. 비례식의 원리 때문이야, 사실. 특별한 뜻은 없어. 이해돼? 그러면 좌표가 이제는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Y좌표도 만약에 추가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자리에 Y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냥. N 플러스 N 적어놓고 여기에는 Y2, Y1 적으면 끝납니다. 한번 적용시켜볼까? 봐봐. 쭉 넘어가셔서 필수 7번 보시면 돼요. 필수 치면 7번.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 자체는 못 외우더라도 쓸 수는 있어야 돼, 문제. 방금 설명해줬으니까 잘 봐. 7번 보시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 B를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선분 A, B야. B, A일 때와 A, B일 땐 다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대.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는 거야, 비율이. 길이가 2, 3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A, B를 2대 3으로 나눈다 라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BA로 바꾼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분 BA를 3대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잘 봐야 돼.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해, 실제로. 알겠지? 만약에 선분 BA가 나온다라고 하면 길이를 뒤에 거부터 읽으셔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선분 AB니까 앞에서부터 읽는 거고. 알겠지? 순서에 따라 달라져, 비율은. 알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좌표 구해봅시다. 결국엔 2대 3이니까 XY 좌표를 어떻게 구한다고?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 적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 적어놓고 좌표를 X끼리 Y끼리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2와는 누가 곱해지고 B가 곱해질 거고 3과는 누가 곱해지는 거야? A가 곱해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A가 지금 3,1이야. 근데 3,1이라는 게 누구와 곱해진다고? 3과 곱해진다고. B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얘는 누구와 곱해진다고? 2와 곱해진다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P의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Q의 좌표도 한번 써볼까? 이번엔 뭐라고? B, C를 3대 2로 내분하래요. 그치? 그럼 B는 누구와 곱해지는 거고? 2와 곱해지는 거고. C는 누구와 곱해지는 거야? 3과 곱해지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항상 반대편과 곱해지는 거야. 비례식처럼 생각하면 돼, 비례식처럼. 알겠죠? 그러면 내분점 어떻게 써? 3대 2니까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 적어놓고,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 적어놓고,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걔는 누구와 곱해진다? 2와 곱해진다. C의 좌표는 8,6인데 C는 누구와 곱해진다? 3과 곱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끝이야. 내분점에서 이거 말고 없어, 이제.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반대편과 곱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8번 보시면 8번에 얘도 뭐 사실 얘를 막 어렵게 풀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정석대로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 얘가 어차피 나와봤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일단 나와봤자 한 문제인데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킬이라고 해서 막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근데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굳이 이제 그렇게 푸는 게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A, B가 있고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하겠대. 그럼 또 어떻게 된다고? A는 1-T, B는 T와 곱해져서 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쓴다고? T 플러스 1-T 분의 T 플러스 1-T 이렇게 쓰시고 또 T 플러스 1-T 분의 T 플러스 1-T 이렇게 써놓고 위에 거는 곱해줘야 되니까 이제 괄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A는 마이너스 4,2라는 애인데 걔는 뒤에 거랑 곱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4가 곱해질 거고 여기다가 2가 곱해질 거야. 마찬가지로 B는 5, 마이너스 6이니까 5,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분모가 다 뭐야? 분모가 둘 다 1이지. 그럼 안 써도 되는 거잖아. 이제 분모가 1이니까. 그럼 위에 것만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4t, 5t니까 9t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t니까 마이너스 8t 플러스 2라는 점인 거야. 근데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있대? 3, 4분면 위에 있대. 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건 둘 다 무슨 좌표? 둘 다 양수, 음수?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얘도 음수여야 되고 얘도 음수여야 된다. 그럼 t의 범위 나오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율을 쓸 때 뭐의 비율을 쓴 거야? 길이의 비율을 쓴 거야. 길이의 비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둘 다 양수여야 돼. 길이니까.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t는 따로 말이 없어도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1을 넘어서면 뒤에 게 음수가 되고 0보다 작으면 앞에 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둘 다 양수이려면 t는 0과 1 사이다라는 범위가 고정적으로 문제 따로 언급이 없어도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거야. 왜? 길이의 비기 때문에. 내분점은 길이의 비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얘 이렇게 세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부등식 연립하는 건 1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됐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낚시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9번.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다. 쭉 내분점을 찾았어. 내분점이 뭔지 모르겠다. 내분점이 뭐가 나왔어. 근데 그게 저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점을 찾았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 만약에 점을 찾았고 그 점을 찾았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뭔가를 골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어? A, A 플러스 6이라고 설정하고 가는 거였죠. 그치, 두 가지가 있었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야? 쟤를 점 P라고 하면, 이 점을, 점 P라고 하면, 점 P에 대한 설명이 이미 앞에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분점 공식 쓰면 P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구해놓고 집어넣는 거죠. 맞지? 맞지? 만약에 P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A, A 플러스 6이라고 설정하고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는 K 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 적어놓고 어떻게 하겠다? A는 뒤에다가 쓰고 B는 앞에다가 쓰겠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뭐 위의 점이니까 Y는 X 플러스 6 위의 점이니까 저기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끝나요. 미지수 한 개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안 어렵지? 안 어렵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32번 한번 풀어볼래? 32번 밑에 정신 차리시고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 저번에 내가 그리고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월수 1시 반이에요. 여름방학 때. 알겠죠? 추가 수업 하는 거. 월수 1시 반입니다. 알겠죠? 얘는, 지금, 원래 예정은 7월 20일, 이 월요일인가? 19일이 월요일인가 할지 여긴데, 19일인가 20일인가가 월요일이야. 근데 이때 방학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첫 주는 월수가 아니라 수금이 될 수도 있어. 월요일엔 아직 방학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라, 첫 주는. 근데 그건 내가 일정 보고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화목토니까. 화목토니까 원래는 월수예요. 근데 첫 주차는 수금이 될 수도 있어. 학교 때문에. 학교 그 방학 일정 때문에. 보통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방학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방학식 하자마자 오라 그러면 또 안 올 거잖아.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날 카톡으로 선생님 저 반 애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는데 못 올 것 같아. 또 이럴 거잖아. 그럴 거니까 그냥 애초에 좀 아마 옮겨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튼 풀어보셨죠? 32번. 둘 다 0보다 크다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0번인데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별표 치시고요. 별표 치시고 뭐를 별표 쳐야 되냐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런 식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 거야.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는데 그 관계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 무조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라는 게 보통 내가 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2차 함수 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건데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해. 왜? 너무 정확히 그리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X축, Y축 찍어놓고 2,3 표시해놓고 여기다가 A 찍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해놓고 막 B 찍어.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부담스러워, 그림 그리기가.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결국에는 문제 읽어보시면 AB라는 애가 있고 그걸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C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연장했다는 건 뭘 그리라는 거야? 직선 AB를 그리라는 거야, 일단. 선분이 있고 그걸 연장한 게 직선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직선 AB를 그리고 그 위에 C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길이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잖아. 맞지? 그걸 그림에 표현을 하라고. 근데 결국 우리 뭐만 그리면 돼? 직선 하나 그리면 되잖아. 그럼 그 직선 위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너네 직선이 요렇게 생겼든 어차피 직선 하나만 그릴 거지. 그럼 이렇게 그릴 필요도 없죠. 맞죠? 그 좌표를 정확히 찍을 필요도 없어. 결국엔 뭐야? 그냥 우리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 대충 그려. 그래 놓고 A를 찍어 놓고 B를 찍어 놓은 거야.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 위에 있을 거잖아. 그래 놓고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3배래. 그럼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AB가 긴 거야? BC가 긴 거야? AB가 긴 거지. 맞죠? AB가 요만큼이야. 근데 BC는 얘보다 더 짧아. 그리고 C는 어디 위에 있어? C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 연장선 위에 있어. 이만큼은 선분 AB라고 부르는 거고 연장선이면 어딜 말하는 거야? 이쪽을 말하는 거죠. 그럼 C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왜?
C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찍어. 그럼 AB의 길이보다 BC의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따지라는 거야. 너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A 여기다 찍고 B 여기다 찍고 C를 만약에 뭐 여기다 찍었어. 여기다 찍었어. 뭐 여기다 찍든 여기다 찍든 여기다 찍든 결국 오른쪽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무슨 이해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아니면 그 사이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멀리 찍든 가까이 찍든 뭐 문제 푼 데는 큰 상관이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대충 그리라는 너무 막 상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그림을 그리기가. 알겠죠? 다시 일단 첫 번째로 직선 하나 그려놓고 A, B는 그냥 원하는 대로 찍으세요. 찍어놓고 C를 어딘가에 찍어야 되는데 뭘 본다? 여기서 A, B와 B, C 중에 A, B가 더 길구나. 그러니까 C가 더 짧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C를 얻다가 여기다 찍어야 되는구나. 여기다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 놓고 보니 얘와 얘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준 거야? 3대 1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냥 대충 집어넣어. 얘가 얘의 3배래. 그럼 내가 얘를 1이라고 하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3대 1인 거야. 그러니까 3대 1인 거야. 그러면 B라는 애는 AC의 몇 대면 내분점이네. 3대 1 내분점이네.를 알 수가 있다고. 무슨지 이해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얘를 보고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얘를 보자마자 얘를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외워, 그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요. 얘를 보고 얘를 어떻게 떠올려? 얘를 보자마자 얘를 어떻게 떠올려? 얘는 계속 바뀔 텐데? A, B와 B, C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뭐 A, C와 B, C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문자는 계속 달라질 거야. 그럼 그 문자가 달라질 때마다 다 외울 거야?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야. 저런 길이 표현이 나오면 특히 1단원에서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저런 길이 표현이 나오면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평면좌표에서는 직선이 될 거고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삼각형이 될 거고 뭐 사각형이 될 거고 그게 변화하는 것뿐이야. 그림이 어떤 형태인지만. 근데 일단 길이 표현이 나오면 뭐 하자? 그림을 그리자. 그렸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B는 AC의 3대 1 내분점이야. 그런데 A라는 애가 2,3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인데 C라는 애를 뭔지 모르니까 C라는 애를 내가 X, Y라고 둘 거야. 그러면 3대 1 내분점 어떻게 구해?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 찍어놓고 A와는 뭐와 곱해질 거야? 뒤에 거랑 곱해지겠죠? 맞지? 그러면 2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 C와는 3이 곱해지겠죠. 이렇게. 얘가 무슨 좌표가 되는 거야? X좌표가 되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또 Y좌표 그대로 쓰면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 적어놓고 뒤에다가는 A를 쓰고 앞에다가는 C를 쓰자. 그럼 그게 뭐가 될 것이다? 6이 될 것이다.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됐니? 괜찮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러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 중학교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은 없어. 그치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있다고. 그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고 중학교 때. 무슨 삼각형을 그렸어? 직각삼각형을 그렸고 그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피타고라스 써서 얘를 구한 거야. 그걸 수식으로 바꾼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그러면 내분점도 그렇게 표시를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어. 내가 걔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찍었어. 3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찍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와 여기가 3대 1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그러면 얘 대 얘는 몇 대 몇일까? 3대 1이겠지. 왜? 이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일 거니까. 둘 다 직각이니까. 맞니? 그럼 얘 대 얘는 몇 대 몇일까? 3대 1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선분을 3대 1로 잘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도 3대 1로 잘리는 거고 Y좌표도 3대 1로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쓸 때
x 따로 y 따로 쓰잖아. 맞지? x 따로 y 따로 쓰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x도 3대1로 y도 3대1로 잘릴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갑자기 이걸 왜 설명하냐? 잘 봐. 어차피 내분점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맞지? 그리고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건 x 증가량, y 증가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비율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잘 봐. 지금 우리가 그린 거를 직선으로 바꿔볼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3대 1인 거야. 맞지? 그럼 A 좌표 봐봐. 2,3이고요. 마이너스 1,6이고요.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야. 그럼 X 증가량 3대 1일 거야. Y 증가량도 3대 1인 거야. 맞니?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몇 만큼 갔어? 마이너스 3만큼 갔죠?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만큼 가겠니? 마이너스 1만큼 가겠죠. 3대 1이니까. 그럼 몇이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돼?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다시 3에서 6까지 몇 만큼 갔어? 3만큼 갔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만큼 가겠어? 1만큼 가겠죠. 무슨 이해가?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잖아.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근데 이런 걸 이제 너네가 매번 다 그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머릿속에 넣어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어 똑같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아, 얘를 구할 거야. 근데 어차피 3대 1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아, 여기서 여기까지 3. 그럼 얘는 1. 끝이네.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봐봐. 여기서 34번 봅시다. 34번. 규리야, 혹시나 저 카메라에서 꺼지는 소리 들리면 얘기 좀 해줘. 그 촬영 꺼지는 소리. 어제 촬영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34번 볼게요. 보자.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장선 위에 C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 그럼 그냥 바로 써볼까? 얘를 2라고 하면 되고 얘를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66으로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A, B 대 B, C가 2 대 3이란 소리야. 그럼 누가 더 길다는 거야, 이번에는? B, C가 더 길다는 거야. 그럼 직선 찍어볼게. 그냥 아무데나 찍는 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럼 C를 연장선이니까 여기 찍든 여기 찍든 둘 중 하나에 찍을 거야. 그럼 C를 어디 찍어야 돼, 이번에는? B, C가 더 길게 찍어야 되니까 어디 찍어야 돼? C를 만약에 여기 찍으면 A, B, B, C니까 더 길어지지. 또 C를 이 뒤에 찍는 것도 가능하죠. 맞지? 3만큼 뒤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길게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다라는 말이 있겠죠. 맞지? 그래놓고 보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 얘부터 보시면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3, 1이야. 근데 몇 대 몇이라고? 2 대 3이라고요? 그럼 몇 대 몇인 거야? 1 대 2네. 이해됐니?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고. 괜찮아?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야. 얘가 바로 안 보인다고 어차피 문제 풀 때. 그려. 그러면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만큼 가는 거야? 마이너스 5만큼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만큼 가겠네? 1대 2니까 몇 만큼 가겠네? 절반만큼 가겠네. 그럼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x좌표가 뭐인 거 보고 싶어? 양수인 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얘 볼게요. 2 대 몇이라고? 3이라고. 지금 이제는 얘 다 지우고 2 대 3인 거야. 이제는 반대로 보셔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만큼 더해져? 5만큼 더해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동안 몇 만큼 더해지겠네? 2 대 3이니까
2분의 15 괜찮아? 2로 나누고 3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에서 2분의 15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2분의 21 되는 거고, Y좌표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만큼 더해졌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만큼 더해지겠네? 3만큼 더해지겠네. 그러니까 몇이겠네? 4겠네. 끝이야. 내분점 공식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내분점 공식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얘를 x, y라고 두고 a와 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b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괜찮아?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거. 그게 안 되면 그냥 공식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일단 C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건 어떻게 판단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라.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절대.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 11번 보시면 평행사 변형의 중점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행사 변형의 중점의 활용이 뭐냐? 얘는 그냥 다른 말로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특징이에요. 대각선의 특징. 평행사 변형,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말은 뭐 다 똑같아. 전부 다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사 변형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처럼 평행사 변형을 내가 그렸어. 그래서 대각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지. 그 두 개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러? 저번 시간에 배운 중선이라고도 부르죠.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중선이지? 그러니까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이 나왔을 때 저번 시간에 배운 중선 정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중선인 거니까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그럼 결국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보시면 요 점, 대각선의 교점을 보셔야죠. 대각선의 교점. 그러면 요 빨간색 점은 A와 C에 대한 무슨 점? 중점. 중점 어떻게 구하니 우리? 더한 다음 반 나누시면 돼요. 왜? 중점은 평균이라는 소리잖아. 가운데라는 소리잖아. 가운데 어떻게 구해? 더한 다음 반 나누시면 돼요. 또 B와 D의 입장에서도 뭐야? 중점인 거야. 괜찮니? 그러면 A와 C를 기준으로 이 중점을 구하면 몇이겠니? 둘을 더한 다음에 반 나눠 2분의 7, 2분의 11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점 어떻게 구해? 둘의 합의 평균이 얘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해진 만큼 더해진다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방법은 많아. 근데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봐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은 거잖아.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더한 다음 반 나누는 거야. 너네 1과 3의 평균이랑 0과 4의 평균 어때? 똑같지. 왜? 합이 같잖아. 중점이, 평균이 같은 이유는 뭐야? 합이 같기 때문이야. 왜? 어차피 더한 다음 반 나누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말은 A와 C를 더한 것과 B와 D를 더한 게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굳이 더해서 반 나눠서 중점 찾고 또 1대1 내분점이니까 뭐 계산해서 풀고 이러지 마시고 결국 뭐야? AC,를 더한 것과 BD를 더한 게 같아야 되는 거야. AC 더해봐. 0과 7 더하면 7이지. 그러면 6과 뭘 더해야 7이야? 1 더해야 7이네. 또 6과 5를 더하면 11이죠. 마이너스 2와 뭘 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3을 더해야 되네. 끝이야. 그러니까 한 단계만 더 생각하자고. 그냥 무작정 정석대로 푸는 거 좋아. 그래서 설명해 주잖아. 정석대로 푸는 거 당연히 알아둬야 돼. 근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하자고. 얘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돼.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이미. 더한다면 반 나누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더한다면 반 나누는데 둘이 똑같대. 그러니까 뭐가 합이 똑같구나 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부수적인 거니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에 말은 뭐다 라고 나와 있는데
38번 같은 문제도 마른 모면 결국에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거지. 그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해서 푸셔도 되고요. 푸셔도 되고, 아니면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 평행사변형은 서로 2등분이었지? 근데 마름모는 서로 수직 2등분이에요. 수직 2등분. 뭐가? 대각선이. 근데 우리가 아직 수직한다라는 걸 안 배웠잖아. 중학교 때 수직 배우니? 두 직선이 수직한다 이런 거 배워? 중학교 때? 배워? 뭐라고 배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배워? 안 배우죠? 그건 아마 중학교 때는 안 배울 거예요. 선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건 아마 아직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름모의 대각선은 수직 2등분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직을 몰라도 그냥 2등분 가지고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푼다고? 마름모니까 내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결국엔 AC가 대각선일 거고 BD가 대각선일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된다? 2등분이다. 2등분이라는 건 중점이 같다. 중점이 같다라는 건 합이 같다. 해서 푸시면 된다. 만약에 식이 모자라. 그러면 이제 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 2등분일 거니까 2등분 합이 같다. AC와 BD의 합이 같다. 해서 풀어보시고 만약에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마름모 길이 구하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뒤에 가서 우리가 수직한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길이 구할 필요도 없어져요. 지금은 식이 모자르면 구하시면 되고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면 뭐 AB의 길이와 뭐 AC의 길이가 같다 해가지고 식 하나 더 찾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이제 뒤에 가서는 수직한다를 배우게 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12번. 12번까지 하면 내분점이 끝나는 거죠. 그렇지? 내분점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게중심인데 너네 무게중심 이미 배웠잖아.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 뭐야?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은 이미 배웠어.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 거야. 뭐에 대한 수식이? 각 좌표에 대한. 각 점의 좌표에 대한 정확히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일단 얘부터 봅시다. 보시면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내각의 이등분선 그냥 각의 이등분선 기억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떠올려야 된다고. 어떤 성질이 있다고?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AB 대 AC는 BD 대 DC다. 1, 2B에 대한 성질이 있다고요.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는데 쟤를 안 쓰는 경우는 없어. 알겠지? 알겠지?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는데 얘를 안 쓰고 다르게 푸는 방법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결국에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는 BD의 길이 대 DC의 길이와 같을 것이다. 는 일단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세 점 ABC의 좌표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난 점을 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A, B, C를 전부 다 알고 있고 D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X, Y라고 두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A, B의 길이 구할 수 있죠? A, C의 길이 구할 수 있죠? B, D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냥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D, C의 길이 구할 수 있어.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식이 전부 다 X,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맞죠? 그거를 쭉 푸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뭐 알아? 내분점 알잖아. 내분점 공식 알잖아? 그럼 잘 봐. AB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어차피 구하긴 해야 돼. AB의 길이부터 구해보시면 루트에 1에서 마이너스 4니까 5니까 25 더하기 마이너스 7에서 5니까 12, 144. 그래서 계산하시면 169니까 13 되는 거고 계산하시면 169, 13의 제곱 되는 거고 얘는 루트에 5에서 1이니까 4, 4, 4, 16 더하기 5에서 2니까 3, 3, 3은 9 될 거고 계산하시면 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13대 5야. 그럼 얘 대 얘도 몇 대 몇이야? 13대 5야. 그럼 D는 무슨 점? 13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푼다고?
각각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치만 우리는 어차피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3대 5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 뒤에 좌표는 13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구나. 써볼게요. 13대 5니까 13 플러스 5분의 13 플러스 5 적어놓고 마찬가지로 13 플러스 5분의 13 플러스 5 적어놓고 봅시다. 얘가 13대 5니까 5는 B와 13은 C와 곱해지는 거야. 반대로 곱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5 쪽에는 B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적으시면 되는 거고 13 쪽에는 C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5,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치?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괜찮니? 질문.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밑에 40번 한번 풀어볼래? 40번?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1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은 뒤에 가서 또 배울 거니까 1차 함수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어떤 거? 아, 그래? 풀지마. 풀지마. 저학교 놓으니까 정원 씨는 설명 안 했지, 내가. 프린트를 잘못 뽑았나 보다. 자극한 오극한 내용 나오면 풀지마. 그냥 극한만 풀어, 그냥 극한만. 엄니별로? 내가 프린트를 그 다음 걸 뽑았나 보다. 마지막 장만 풀어, 13번부터. 마지막 장만 풀어, 마지막 장만. 그 앞에 풀지 말고. 다 풀었어? 다 풀어서 풀 게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거지. 채점, 그럼 얼른 고쳐. 얼른 고쳐, 모르는 거 질문하고. 물병 있냐고? 있는데? 마지막 장만 풀어. 미안해. 잘못 뽑았나 보다, 앞에 거를. 그거 자는 거 아니지? 응. 0이면 안 되지. 그럼 약분 돼야지. 그치? 약분 안 되면? 약분 되면 약분 하는 거고. 응. 어차피 중요한 거 오면 한번 오늘 더 설명해줄 거야. 풀어보셨나요? 보시면 원점이 있을 거고요. 5는 원점이니까 얘는 0,0이죠. 0,0이고 그 다음에 뭐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 B가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확히 찍을 필요 없어. 3,4 그랬을 때 지금 요렇게 있는데 P가 선분 AB 위 어딘가에 있대. P라는 애가. 그런데 AOP의 각도, 요 각도와 BOP의 각도, 요 각도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OP라는 건 각의 이등분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라고. 그럼 얘는 길이가 3이잖아. 맞지? 얘는 공식 써보시면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5야. 그럼 P는 3대 5 내분점이네. 그럼 3대 5 내분점 구해보시면 3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5 적어놓고 3쪽에는 3, 5쪽에는 마이너스 3.
적으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3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5 적어놓고 3쪽에는 4, 5쪽에는 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이 나오는 거야? 8분의 9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그럼 8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2니까 4로 약분하면 2분의 3 되겠지? 근데 우리 뭘 구하래? 요 직선 구하래. 요 직선 어떻게 구해? 기울기 구해야죠,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몇 분의 몇?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안쪽 거 바깥쪽 거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안쪽 거 곱하면 몇이야? 6분의 바깥쪽 거 곱하면 12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는 거죠. 0,0을 지나니까. y절편이 0이니까. 규나 왜 그래? 머리가 뜨거워? 질문! 없어? 괜찮아? 오늘 뭐 안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요거 알아? 번분수라고 부르는 건데, 번분수가 지금처럼 뭐 A분의 B, 분의 C분의 D, 이런 게 나오면 안쪽 거 바깥쪽 거 곱하면 돼. 비례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안쪽 거 곱해서 분모로, 바깥쪽 거 곱해서 분자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얘를 번분수라고 불러요. 번분수라고 부르고, 그럴 때는 이렇게 안쪽 거 바깥쪽 거 곱해서 비례식이랑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 총 몇 문제니? 두 문제밖에 없네. 뭐 사실 끝내려면 끝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숙제부터 체크하세요. 연습 문제에서. 무게중심 부분 빼고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빼야 될 것만 체크해. 근데 뭐 X 표시 치지 마, 얘들아. 일단은 연습 문제표 보세요. 연습 문제에서 어차피 다음 시간 숙제야. 지워버리면 안 돼. 50번, 51번. 그 다음에 55번, 56번은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알죠? 나머지 애들 풀어오시면 돼요. 31쪽까지가 숙제인데 나머지 애들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 숙제 프린트에서는 숙제 프린트는 그냥 X 표시 쳐서 없애버리세요. 숙제 프린트에서는 13, 14, 15, 16, 그 다음에 22, 23은 전부 다 무게중심 문제니까 다 X표시 치고 나머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53번을 같이 봅시다. 연습 문제에 있는 53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3번. 이 문제가 작년이다. 작년 광의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광의고 시험에. 보시면 53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가 있고요. y는 3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고 두 점 PQ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걔를 1대2로 내분한 내분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이거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이번 시험 범위? 저번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 범위였죠. 2차 함수니까. 맞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 어떻게 구해? 둘을 같다라고 두면 그게 교점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맞죠? 그럼 같다라고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다가 만들어지겠네? 이런 애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K라는 애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디로 넘어가라고?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넘어가시라고요. 알겠지, 얘들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알파와 베타라는 애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 교점의 x좌표를 뭐 했다고? 1대2로 내분했을 때의 좌표가 1이라고요. 알파와 베타를 1대2로 내분하라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고 여기엔 알파, 여기엔 베타. 반대로 쓰시면 되죠. 그게 몇이란 소리야? 1이란 소리지. 이해되셨나요? 괜찮아? 그럼 계산해 보시면 2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다? 3이다. 그러면 얘와 얘 연립하시면 알파 베타 나오죠. 그거 집어넣으시면 K값 나오죠. 괜찮아? 괜찮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전에도 계속 내가 사실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야. 수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앞에서부터 계속 쌓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게 끝났다고 버리면 안 돼. 알겠지? 앞에 게 끝났다고 이제 1학기 거 끝났으니까 버려. 이게 아니야. 앞에 게 계속 쌓여서 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니까 일단 같다라고 뒀고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다. 근데 그때의 근은 뭘 의미한다?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근데 그 교점의 x좌표에 대한 내분점을 줬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이 추가된 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시면 K값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괜찮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번 볼까요? 54번 보시면 평행사변형 ABCD의 세 꼭지점이 A, B, C 저렇게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ABCD의 둘레는 6루트 5다. 점 D의 좌표를 구해봐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대강 그릴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있고 너네 이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주면 여기 ABCD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반식의 방향이야. 원래 그래야 돼. 수학에서 어떤 도형을 얘기할 때 좌표를 무조건 반식의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ABCD라고 나오면 A를 아무데나 찍어놓고 A, B, C, D 이런 순서야. 무조건 그래. 이건 규칙이야. 무조건 이래야 돼. 꼭 A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 B부터 시작하면 B, C, D, A라고 읽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언급을 안 해줘도 얘는 무조건 반식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애들이에요. 무조건. 그럼 그랬을 때 AC가 대각선인 거고 BD가 대각선인 거고 D의 좌표는 모르니까 X, Y라고 쓸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쓸 거고 B는 마이너스 5,1이라고 쓸 거고 C는 마이너스 3,K라고 쓰겠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할 수 있다고? AC의 합과 BD의 합은 어차피 같을 거잖아. 맞지? 그럼 X끼리 더해보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야.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5랑 뭐가 더해지겠네? 1이 더해지겠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Y좌표끼리 더해보자. 3 플러스 K와 1 플러스 Y는 똑같은 거지. 맞죠? 그러니까 Y는 뭐가 되겠네? Y는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왔어? 괜찮니?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 둘레의 길이가 6루트 5다. 우리 이건 알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거 알죠? 그치? 그럼 절반 나누면 3루트 5겠네? 그래서 결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3루트 5다 하시면 K값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게중심 끝낼 거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 무게중심 끝낼 거고 뒤에 실력원 문제가 4문제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문제가 무게중심 문제고 2문제가 이제 오늘 배운 문제인데 그냥 다음 시간에는 4문제 한 번에 쫙 풉시다.
어차피 이제 무게중심 나가고 시간이 남을 거니까 일단 무게중심 끝내고 그다음 연수문제, 실력은 4문제 다 풀 거고요. 다 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갈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남을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복습하는 거 내가 간단하게 1차 함수에 대해서 또는 직선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